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2월 4일 양력으로 오늘이 입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춘이 바로 뭐냐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건양다경이라고 해가지고 민속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이 입춘일을 그렇게 우리가 민속적으로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해연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대운과 세운을 월별로 해가지고 1년 신수 보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요 기해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기토는 전답지토라고 하죠. 습한 땅이고 굉장히 물에 젖은 땅으로 보기 때문에 약하다고 보기 쉽습니다만은 요 기토는 굉장히 그 기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토는 뭐냐? 적응력이 강합니다. 적응력.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적응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토는 뭐냐? 임기응변이 강합니다. 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어떤 상황에서의 그 임기응변, 그러니까 남다른 아주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협상에 또 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또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그 협상 능력이 탁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토는 뭐냐? 재물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토는 이 토라고 하는 건 금을 생각하기 때문에 금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토와 기토는 뭐냐? 돈의 재정적인 금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해수는 원래는 음이지만은 요 암장에 임과 갑이 들어 있습니다. 임수는 양이고 갑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해수는 뭐냐? 음으로 보질 않습니다. 암장이 양으로 되기 때문에 요 해는 임갑 해가지고 양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신사해는 지살, 역마, 겁살, 제살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인신사해는 무토가 암장으로 들어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해수는 뭐냐? 요 갑이라고 하는 것이 요 기토와 갑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하고 합이 되어 있어요. 관하고 합이 돼서 토국수 재물이 되거든요. 관은 여자한테 남자거든요. 그래서 기해 연주에 있는 분은 남자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재력을 모으는 남자의 귀인을 만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은 뭐냐? 남자운이 좋고 재물운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기해연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라고 하는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은 뭐냐? 윤화수라고 해가지고 두뇌가 명석하고 모든 것이 뭐니까 이 기운이 순리적으로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음이지만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12신살로 보게 되면은 해수는 역마와 지살이 되겠습니다. 지살과 역마와 겁살과 제살이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살과 역마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도시형이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마와 지살과 환경 변화과 상황 변화가 많은 그런 하나의 해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기해 연주에 대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운도 좋고 명예운도 좋고
그리고 발군의 능력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여명 해석으로 기해, 을축, 경진, 병술 요 여명의 사주를 딱 보겠습니다. 사주를 감명할 때는 항상 첫째 음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양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반배는 음이 되어 있고 후반배는 경하고 병해서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좀 소극적이고 좀 비활동적이었지만은 중년 이후에는 뭐냐, 활동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기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역학은 뭐냐, 요 기운학입니다. 항상 요 기가 강하냐 약하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진취적이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반부보다는 말년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로 봤을 때는 경진이 됩니다. 경진은 개광살이 되고 백호대살이 됩니다. 개광살은 뭐냐, 투쟁력이 강하고 배타적이고 아나무인이고 그리고 리더십이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령격에 해당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경진일주에 태어났습니다. 다음 연주는 바로 뭐냐면 기해 다음에 경자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같이 보면서 1년 신수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두령격에 되는 그런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재, 관, 인, 비견, 비겁 이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주에 볼 때 재를 우선 보여야 돼요. 여자 사주니까 관을 먼저 봐야 됩니다. 관을 보게 되면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가 화급금 되어 있습니다. 병화가 태양화거든요. 태양화는 뭡니까? 화려한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주는 뭐냐? 화려한 남자, 인물이 잘생긴 남자를 선호하는 기준의 우선순위가 병화라고 하는 미남자를 원한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관이 연월일시에 시에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연에 있으면 나이가 많은 남자 노랑, 나이가 시에 있으면은 연하의 남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보더라도 연하의 남자를 선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이 천간에 있기 때문에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말년에 남자 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를 살펴야 돼요. 재를 보게 되면 금극목 을목이 재가 되고 재와 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재가 천간에 있는데 을목이 지지에 축에다가 착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갑과 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지지에서 축을 제일 좋아합니다. 요 젖은 땅, 더군다나 초목이 스토에 얼마나 영양분이 많은 땅에 착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주변 환경도 좋습니다. 옆에 기토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면 재물이 뭐냐, 천간에 있으면 소문난 부자입니다. 큰 부자예요. 지지에 이렇게 착근까지 돼 있고. 그래서 재물운이 좋은 팔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물운이 이렇게 좋다는 건 뭐냐, 마음가짐이 천간에 재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돈에다 둔다 이 말입니다. 가치관. 인생의 운명은 내가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자의 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가 있습니다. 인수가 토생금입니다. 또 화생토 받고 있습니다. 교양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식과 교양, 학술, 교육, 문화 쪽에도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위에 사주에 비견, 비겁이 없습니다. 위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천간을 살펴봤고 지지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병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병술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괴강백호가 됩니다. 그런대로 이 관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술도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도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후용신으로 볼 때는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겨울 엄동소란이에요. 밑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용신은 뭐냐? 목화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목화용신이 되면 초년에 병인대운서부터 동방운이 들어옵니다. 목대운이. 운세가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준방보다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오미 해가지고. 그래서 운세가 초면서부터 60년간 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65세부터는 운세가 조후용신이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65세부터는 운이 조후용신이 끝나지만은 사주의 병약용신으로 봤을 때는 토가 너무 많아요. 이 사주가. 토가 많은 사주가 토생금 해주기 때문에 병약용신으로 보면은 설기를 해주기 때문에 신대운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64세까지는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말년에는 그저 편안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덕과 재산과 기반을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주에 대한 운세의 대운의 전체 흐름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의 신수를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신수를 볼 때는 뭐냐? 대운을 사주 옆에다 써야 돼요. 임신대운이라고. 그 다음에 계면연이기 때문에 계면연을 써놔야 됩니다. 그 팔자에다가 대운과 세운을 써놓고 월별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한 해의 금년 신수를 볼 때는 뭐냐? 임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에 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음양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은 뭐냐? 외형적으로 대세는 좋은 한 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냐? 조후용신으로 볼 때는 썩 좋은 해가 아니에요. 그러나 금이 토가 많은 거를 설기시켜 주기 때문에 신유술 금이 되고 신자진 수가 되고 토생금 금생수로 돌기 때문에 재물은 관계는 좋은 한 해가 되는 대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계면연은 뭡니까? 묘가 들어오거든요. 묘는 뭡니까? 요 금극목이 됩니다. 요 금극목이 되기 때문에 재물이 조후용신으로 좋기 때문에 재물운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운과 세운에서 원진살이 껴 있습니다. 재물운이 좋지만은 좀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가운데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재물운은 괜찮은 한 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를 볼 때 첫째는 뭐냐? 갑인월. 갑인월은 뭡니까? 1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갑인월하고 갑인을 여기다 비교해보면 갑은 뭐냐? 일주로 보면 재물이 됩니다. 재물이 금강목 밑에 착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좋은 1월 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인이 들어오게 되면 대운과 인신 역마살이 끼게 됩니다. 역마살. 그럼 교통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구설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1월달은 재물운이 좋고 구설수를 조심하고 건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월달은 재물운이 좋고 인신 역마살 삼형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호술 합이 되기 때문에 관운이 좋으니까 남자운이 잘 풀린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인 다음에 을묘월에 들어가서는
을며 되면 을경금이 풀어지기 때문에 돈이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묘가 되게 되면 묘술 합화가 됩니다. 또 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운이 목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이 월달은 운소 대통이에요. 재물운도 좋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진월이 되게 되면 병화는 뭡니까? 여자한테는 관이 들어오거든요. 여자는 관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습니다. 용신과 관계없이 좋아요. 병화가 들어오니까 병화가 관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관이 여기에 대운과 충을 만나는데 쟁충이 되기 때문에 충도 없어져 버려요. 금생수니까 식신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운도 좋고 재물운도 좋은 2월달이 되겠습니다. 3월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지로 보면은 진짜가 뭡니까? 토가 너무 많아요. 많은 데다 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내용적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지는 뭡니까? 인수가 되거든요. 문서 조심해야 됩니다. 계약상의 문서 조심해야 되고 구설수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3월달은 외형적인 건 좋은데 내용적인 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월 정사가 들어오게 되면 요 관이 들어옵니다. 여자한테는 관은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운이 좋고 명예운이 좋고 모든 일이 좋은데 사가 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사신 형살이 됩니다. 사해충이 되고 그래서 이때는 교통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정사월에는. 그리고 정사는 뭡니까? 여름이거든요. 여름이기 때문에 경절이 많기 때문에 운세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돼요. 조호용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신수가 좋습니다. 정사월은. 그 다음에 무월이 들어오게 되면 무옥에 들어오게 되면 토생금이 돼서 토가 들어옵니다. 그 기토가 있는데 또 무토가 들어오고 토가 많거든요. 문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인 같은 거, 보증 같은 거, 계약관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는 뭡니까? 오술이거든요. 인오술, 묘술, 합화, 오가 많아지거든요. 그래 운세는 뭡니까? 지지는 뭡니까? 좋은 기운이 돼요. 지지는 상황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세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호 기미. 기미가 들어오면 문서가 토생금 되니까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별반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때도 문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가 들어오면 뭡니까? 축술미 삼형살이 됩니다. 이때는 관제구설, 수술, 건강, 시비, 소송,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축술 및 삼형살이 들어오거든요. 기미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경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경신. 경신이 들어오게 되면 경금이니까 비견겁이거든요. 비견겁이니까 신강사주에 비견겁이 들어오니 비견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겁탈이나 남에게 재산을 뺏길 우려가 있지만 그러나 경진이라고 하는 기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업관계라든지 경제관계로 인해서 시비는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신이 들어오면 금이 많은 토가 많은 데서 토생금 설기가 되니까 병약 제거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세는 전반적으로 뭡니까? 금수 토가 많고 해자축 수가 많은데 신이 들어오니까 요 신이 들어올 때는 좀 건강이라든지 재산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게 묘신이 원진 작용이 대운과 세운의 원진 작용이 있는데 요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원진 작용은 없어집니다. 대운과 세운에. 그래서 보통보다는 좀 힘든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대운. 신유세운, 신유월. 신유월은 뭐가 됩니까? 을신충이 됩니다. 근데 병신합수가 됩니다. 합도 되고 충도 되질 않아요. 그래야 그 재하고 관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신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을과 병화가 강하고 그리고 또 전번에 임수와 개수가 대운에 있거든요. 그 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금수가 많아집니다. 많아지지만은 목화가 강하기 때문에 세력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지의 유가 들어오게 되면 유술금에다 유축금이 되고 그 다음에 묘유충이 되고 그래서 유에는 뭡니까? 이게 도화살이거든요. 운세가 안 좋거든요. 그럼 이성교제로 잘못하면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술대운. 임술대운이 들게 되면 금생수 식신이 됩니다.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임충이 되니까 관이거든요. 관이 충을 만나는데요. 임신대운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의 충작용을 하질 않습니다. 술대운이 들어오기는 축술이 들어오고 삼형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관제 구설이나 구설수나 문서관제, 소송관제 조심해야 됩니다. 임수는.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는 좋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 개해월. 개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뭡니까? 해묘이 목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목이 되고 그것 때문에 조후용신으로 해가 되면 겨울 될 것 같지만은 해묘이 목에다 묘술합화가 되고 목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괜찮고 진의 원진이니까 부부궁에 원진살이 껴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이라든지 가까운 사람 친척 이웃 간에 시비나 싸움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 경자대운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보면 사주가 서늘하고 습한 데다가 경자대운이 들어오면은 자진수가 되고 신자진도 금수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뭔가 축소용으로 안정유지로 해나가야 되지 뭘 벌리게 되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달 신축이 되면 병신 합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축이 들어오면 축술도 삼형살이 걸립니다. 축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건강 조심해야 건강관계를 토가 많은데 또 토가 들어오니까 건강관계나 토는 인수가 되기 때문에 문서 조심해야 되고 손재수를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운 1년 신수 보는 방법은 대운을 옆에다 적고 세운을 적고 월별마다 여기다 적어야 됩니다. 갑인월은 1월달은 갑인, 을묘해서 그래서 월별에 대한 1년 신수 전체적으로 1년 신수와 월별 신수를 보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